안녕하세요. 유명 예술가들의 운명입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그녀들의 미소는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와 연기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스타들. 하지만 그 빛나는 순간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예술가들은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을까? 그들의 삶은 단순한 스포트라이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범죄, 끝없는 악플, 연예계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홀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여성 연예인들의 비극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용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놓친 것들을 돌아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구하라의 디지털 범죄 피해, 설리의 자유로운 외침, 장자연의 폭로 문건까지 각 사건의 이면을 깊이 파헤쳐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상처를 조명합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비극으로 끝났을까? 이 질문은 연예인 개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폭력, 정신건강, 산업의 어두운 면, 이 모든 것을 함께 탐구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탑친, 한채원, 잊혀진 스타의 외침. 2011년 8월 25일, 배우 한채원은 26세의 나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2년 KBS 드라마 고독으로 데뷔해 논스톱 3회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그녀는 가수로 전향해 재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좌절과 우울증은 그녀를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달이 지난 10월 8일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미니 홈피에 남긴 그만 울고 싶어 라는 글은 그녀의 절망을 드러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는 이 사건을 연예계의 외면이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채원의 이야기는 성공의 문턱에서 밀려난 스타들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외침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채원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2002년 고독에서 주연을 맡아 데뷔했습니다. 논스톱 3위의 청춘 역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연급으로 도약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디지털 싱글 마보이로 가수에 도전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OSE에는 그녀의 재기 시도는 연예계의 무관심 속에 묻혔다고 보도했습니다. 2007년부터 우울증 약물 치료를 받던 그녀는 사기 피해도 겪었습니다. MBC 기분 좋은 날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매니저 4층 사기꾼에게 여러 차례 금전 피해를 입었고, 이는 그녀의 정신적 고통을 키웠습니다.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하던 그녀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2011년 8월 25일, 한채원은 자택에서 목매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소속사의 대응 미흡으로 한 달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TV 리포터는 사망 소식 지연이 추가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미니 홈피에 남긴 마지막 글, 정말 노코멘트 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 아프고 그만 울고 싶어. 세상에선 돈보다 중요한 건 많아. 내가 성공하면 모든 건 해결되지만 참 짧지만 뼈 아프는 그녀의 절망과 갈망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사망 한 달 전 올린 것이었고, 그녀의 재기 욕망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025년 8월 25일 14주기 보도에서 엑스포츠 뉴스는 연예계의 외면이 그녀를 소외시켰다고 재조명했습니다. 한채원의 사례는 성공하지 못한 연예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데뷔 초기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성공이 없자 그녀는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의 무관심과 사기 피해는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조선비주의 12주기 보도는 우울증 치료 중 사기 피해가 누적된 점이 비극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예계는 스타를 만들지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그녀의 죽음 지연 공개는 소속사의 책임을 묻는 논란을 낳았고, 이는 연예계의 관리 시스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채원은 이름 바꿈, 정재은, 한채원 등으로 재기를 시도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스타들의 아픔은 어디에 있을까? 한채원의 비극은 연예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데뷔 후 좌절을 반복하며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기 피해는 재정적, 정신적 타격을 더했습니다. 연예계는 성공한 스타에게만 관심을 쏟지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없습니다. 2024년 스포츠조선은 연예인의 재기 지원 시스템 부재가 문제라며 그녀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지연은 소속사의 무책임을 보여주며 연예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는 왜 묻히는 걸까? 이 질문은 한채원의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한채원이 무대 위에서 빛나길 꿈꿨던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논스톱 3에서 웃던 그녀는 재기의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 데뷔 후 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미니홈피에 남긴 그만 울고 싶어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무너진 그녀는 홀로 치료받았고 세상은 그녀의 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왜 지켜지지 못했을까? 그 외침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한채원의 비극은 연예계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는 재기를 꿈꿨지만 세상의 외면 속에서 홀로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공하지 못한 스타들의 아픔을 상기시키며 연예계의 무관심을 묻습니다. 이로써 10명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전체를 돌아보며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프 9. 한지성, 신혼의 비극적 종말. 2019년 5월 6일 새벽, 배우 한지성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8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걸그룹 비돌스 출신으로 배우로 전향한 그녀는 결혼 2개월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만취 상태로 차를 세운 것이 확인됐고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고를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보도하며 블랙박스 영상의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지성의 비극은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갑작스러운 종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지성은 2010년 걸그룹 비돌스 예명 서야시로 데뷔해 디스코타운과 겨울 이야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룹 해체 후 배우로 전향해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해피시스터즈와 영화 원펀치에 출연하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019년 3월 9일, 그녀는 변호사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라며 그녀의 활약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개월 만인 5월 6일 새벽 3시 52분, 인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 인근에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던 벤츠 CU가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됐고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와 트렁크 쪽에서 몸을 숙인 채 택시와 승용차 잇따라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남편은 아내가 왜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웠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지성이 남편이 하차한 지 10여 초 만에
차 밖으로 나와 몸을 비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경제는 이 영상을 토하는 듯한 행동으로 보도하며 사고의 미스터리를 강조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 0.8%를 초과하는 0%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지인들과 음주를 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지성의 사망은 결혼 직후의 행복한 순간과 대비되는 비극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OCN의 4주기 보도는 신혼의 기쁨이 순식간에 무너진 사례라며 그녀의 삶을 회상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결론 났지만 왜 갓길이 아닌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는지, 남편의 진술 모순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뉴스우먼은 5주기 보도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한지성은 배우로서의 꿈을 키우던 청춘의 나이였고 결혼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았지만 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한지성의 사례는 음주운전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초래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위치는 그녀에게 더 큰 관심을 받게 했지만 동시에 개인적 실수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방조 혐의 기소유예는 가족 보호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4년 조선비전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사고 후 여론은 추모에서 비판으로 바뀌었고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공공성의 충돌을 드러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파괴적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연예계에서 스타들의 안전교육은 얼마나 실효적일까? 이 질문은 한지성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한지성의 결혼식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그 미소는 고속도로의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직전 그녀가 트렁크 쪽에서 몸을 비트던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홀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한 이별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비극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 행복한 미소가 영원할 수 있었던 삶은 어땠을까요? 한지성의 죽음은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신혼의 기쁨 속에서 미래를 꿈꿨지만 음주운전의 실수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개인적 판단의 무게를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는 또 다른 스타의 비극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top 8. 오인혜 레드카펫의 무거운 대가. 2020년 9월 14일 배우 오인혜는 36세의 나이에 인천 송도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7년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로 데뷔한 그녀는 미녀들의 수다와 영화 인간 중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입은 파격적인 노출 드레스는 그녀의 커리어를 바꿔놓았습니다. 노출 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역할 기회가 줄었고 그녀는 오랜 시간 그 낙인과 싸웠습니다. 스포츠 서울은 그녀의 마지막 SNS 글 "이건 범죄입니다"를 보도하며 그녀의 절망을 전했습니다. 오인혜의 비극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무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무거운 대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인혜는 2007년 데뷔 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배우로서의 자리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 BIFF에서 선택한 드레스는 그녀를 화제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노출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나를 알아야 불러주실 것 아니냐며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디스패치는 이 사건을 연예계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는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주로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렀고 노출 배우라는 이미지는 그녀의 커리어를 제약했습니다. 2018년부터 알코올 의존 문제로 활동이 줄었고 모친과의 갈등도 공개됐습니다. 2019년 병원 이송 사건은 그녀의 고통을 더 부각시켰죠. 오인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그 노력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오인혜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만성 알코올 의존과 강경변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포츠서울은 사망 직전 SNS에 올렸다가 삭제된 글, 이건 범죄입니다.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를 인용하며 그녀의 절망을 조명했습니다. 이 글은 모친과의 갈등이나 개인적 고통을 암시합니다. 2024년 스포츠조선의 오주기 보도는 연예계의 낙인이 그녀를 고립시켰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재기 시도를 회상했습니다. 오인혜의 죽음은 레드카펫의 화려함이 가져온 무거운 대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꼬리표를 짊어졌습니다. 오인혜의 사례는 연예계의 가혹한 시선이 한 사람을 어떻게 올가매는지 보여줍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선택은 주목을 끌었지만 그 후유증은 컸습니다. 2023년 조선비즈는 연예계의 성적 시선은 여성 배우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오인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알코올 의존과 가족 갈등은 그녀의 고통을 더 키웠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은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마저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연예계는 스타의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그 이미지가 무너질 때 지원은 부족합니다. 오인혜의 비극은 사회적 낙인의 무게를 묻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인혜의 비극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레드카펫 드레스는 주목을 끌었지만 연예계의 가혹한 시선은 그녀를 노출 배우로 규정하며 커리어를 제한했습니다. 여성 배우들은 특히 성적 이미지에 대한 낙인을 받기 쉽습니다. 알코올 의존과 가족 갈등은 개인적 문제이지만 연예계의 압박이 이를 악화시켰습니다. 2024년 엑스포츠 뉴스는 연예계의 이미지 관리 압박이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그녀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활동은 재기 시도였지만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연예계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 질문은 오인혜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오인혜가 유튜브에서 팬들과 웃으며 소통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밝은 면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화면 뒤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에서 드레스를 입던 그녀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 주목은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라는 마지막 글은 그녀의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웃음으로 고통을 감췄지만 그 웃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재기 노력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희망이었을까요? 오인혜의 비극은 한 사람의 선택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의 무게를 묻습니다. 그녀는 레드카펫의 화려함 뒤에서 홀로 싸웠지만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가혹한 시선과 개인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는 또 다른 스타의 비극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탑시브, 강두리, 화면 속 밝음과 현실의 어둠. 2015년 12월 14일 신예 배우 강두리는 22세의 나이에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KBS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로 가능성을 보여주며 아프리카TV, BJ, 두링기로 팬들과 소통하던 그녀는 늘 밝은 미소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한 줄은 그녀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는 초기에 사고사로 잘못 보도된 그녀의 죽음을 정정하며 그녀의 심리적 고통을 조명했습니다. 강두리의 비극은 화면 속 밝은 이미지와 현실의 깊은 어둠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두리는 2010년 KBS 수상한 삼형제로 데뷔해 영화 터치와 MBC 스캔들에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TV에서 먹방과 게임 방송으로 팬들과 만나며 활발히 활동했죠. 2015년 9월 발칙하게 고고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트위터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던 그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모습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톱스타 뉴스에 따르면 그녀는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하며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강두리는 번개탄을 사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기 언론은 교통사고로 잘못 보도했지만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매일경제는 그녀가 지인에게 보낸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도하며 그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 직전 아프리카TV에 올린 다음 주에 봐요 라는 공지는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공식 애도 성명 부제는 플랫폼의 무관심 논란을 낳았고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4년 네이트 뉴스는 그녀의 구주기 보도에서 신인 연예인의 고독한 현실이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두리의 죽음은 연예계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뒤에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강두리의 사례는 연예인의 화면 속 이미지와 실제 삶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팬들에게는 밝고 쾌활한 BJ였지만 그녀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와 싸웠습니다.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신인 연예인들은 재정적 불안과 심리적 압박에 특히 취약합니다. 2023년 OS에는 연예계의 신인 지원 시스템 부재가 그녀의 비극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예계는 스타의 밝은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그 뒤에 숨은 고통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강두리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연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화면 속 밝은 이미지는 진짜일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강두리의 비극은 연예인의 겉모습과 내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그 뒤에는 심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연예계는 신인들에게 꿈을 약속하지만 그 꿈을 지켜줄 안전망은 부족합니다.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이들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2024년 톱스타 뉴스는 연예인의 정신건강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두리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일부 플랫폼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연예인의 밝은 이미지는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 질문은 강두리의 비극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겨졌습니다.
강두리가 마지막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팬들과 웃으며 소통하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화면 속에서 늘 밝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그녀는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는 그녀가 지인에게 보낸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는 22세 청춘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다음 주에 봐요 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고통을 감춘 가면이었을까요? 강두리의 죽음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웃었지만 현실에서는 홀로 고통과 싸웠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연예계의 신인들이 겪는 고독과 불안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또 다른 스타의 비극을 통해 이 질문은 이어집니다. 탑 6. 고수정, 병마와의 조용한 싸움. 2020년 2월 7일 드라마 도깨비로 얼굴을 알린 배우 고수정은 5세의 나이에 서울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뇌종양이라는 무거운 병마와 홀로 싸우다 떠난 그녀는 BTS의 With Soul 뮤직비디오와 영화 서치 아웃으로 주목받으며 꿈을 키워가던 신인 배우였습니다. 소속사 스토리 제이 컴퍼니는 순수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지닌 배우라며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악플이나 스캔들 같은 외부의 소음이 아닌 조용히 진행된 투병의 고독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고수정의 비극은 연예인의 빛나는 이미지 뒤에 가려진 건강 문제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조용한 싸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수정은 2016년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귀신 역할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위증과 BTS의 서울 홍보 뮤직비디오 With Soul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2019년 개봉한 영화 서치 아웃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됐죠. 그녀의 맑은 미소와 섬세한 연기는 신인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그녀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비공개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녀는 병마와 싸우며도 끝까지 배우의 꿈을 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과 소속사의 뜻에 따라 그녀의 투병 사실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장례의 역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수정의 죽음은 2020년 2월 12일 사망 5일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투데이는 그녀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 친구들 안녕이라는 글을 인용하며 그녀의 밝은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은 악플이나 스캔들과 무관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2023년 MBC 뉴스는 그녀의 3주기 보도에서 연예인의 건강 문제는 종종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수정은 카메라 앞에서 웃었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홀로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수정의 사례는 연예인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외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예계는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종종 외면당합니다. 그녀는 투병 중에도 배우로서의 꿈을 놓지 않았지만 그 꿈을 지켜줄 지원 시스템은 부족했습니다. 2024년 엑스포츠 뉴스는 연예계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고수정의 비극을 재조명했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강요받지만 그들의 건강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됩니다. 고수정의 투병은 왜 비공개로 진행됐을까?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연예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그녀의 죽음이 남긴 숙제입니다. 고수정의 비극은 연예인의 건강 문제가 외부 압박과 다르게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플이나 스캔들 같은 시끄러운 논란 없이 그녀는 병마와 홀로 싸웠습니다. 연예계는 스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 문제를 감추려 하고 이는 투병 중인 연예인들을 더 고립시킵니다. 그녀의 사례는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2020년 당시 연예인의 투병 지원은 거의 전무했으며 오늘날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연예인의 건강은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은 고수정의 조용한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고수정이 도깨비 촬영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연기하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귀신 역할은 짧았지만 그 맑은 눈빛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촬영장이 끝난 후 병원으로 돌아간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병마와 싸우며도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는 어쩌면 그녀가 세상에 남긴 작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싸움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고수정의 비극은 연예인의 빛나는 이미지 뒤에 가려진 건강 문제의 고독을 묻습니다. 그녀는 병마와 홀로 싸웠지만 그 싸움을 지켜줄 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와 사회가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는 또 다른 스타의 비극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터프 5. 장자연. 연예계의 어두운 비밀. 2009년 3월 7일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주목받던 신인 배우 장자연은 29세의 나이에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남겼습니다. 그 문건에는 소속사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제당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초동 수사와 공소시효로 인해 진실은 끝내 묻혔습니다. 장자연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계의 권력 남용과 약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고발한 용감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문건이 남긴 파장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자연은 2008년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차세대 스타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미소와 풋풋한 매력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그녀의 연예계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된 문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그녀를 특정 인사들과의 술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켰고 부당한 대우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녀가 문건에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고 썼다며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연예계 내부의 착취적 관행을 폭로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장자연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9년 경찰은 그녀의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시 언급된 유력 인사들 대부분은 혐의를 벗었고 소속사 관계자 일부만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2019년 문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스포츠조선은 23년 보도에서 장자연 사건은 연예계의 권력 구조를 바꾸지 못한 아픈 상처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배우의 비극이 아니라 약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미투 운동과 연계되며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장자연의 사례는 연예계의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신인 배우들은 종종 소속사의 압박과 불공정 계약에 시달립니다. 그녀의 문건은 그런 현실을 고발했지만 사회는 그녀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2024년 엑스포츠 뉴스는 연예계의 착취적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장자연 사건이 남긴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연예계는 꿈을 파는 산업이지만 그 꿈을 좇는 이들에게는 종종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장자연의 문건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저항이었죠. 연예계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 질문은 그녀의 죽음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자연의 비극은 연예계의 권력 남용과 약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소속사의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그 외침은 묻혔습니다. 연예계는 스타를 만들어내지만 그 뒤에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방치해왔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연예계의 비슷한 사례들이 재조명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할 시스템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장자연의 문건이 남긴 숙제입니다. 장자연이 문건을 쓰던 밤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두운 방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고통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는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던진 절박한 외침이었죠. 꽃보다 남자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빛났지만 무대 뒤에서는 홀로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녀를 지켜준 이는 누구였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장자연 사건은 연예계의 착취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웁니다. 그녀의 문건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도 충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외침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또 다른 스타의 비극을 통해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탑5 우승연 신인 배우의 꿈과 좌절. 2009년 4월 얼짱 출신 배우 우승연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화 허브와 그림자 살인으로 주목받으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녀는 잠시나마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오디션 낙방과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은 그녀를 깊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녀의 일기장에 남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보도하며 신인 배우가 겪는 불안정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우승연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꿈을 줬던 수많은 신인들의 좌절과 고립을 보여주는 아픈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꿈과 그 꿈이 꺾인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승연은 2000년대 중반 인터넷에서 얼짱으로 주목받으며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미소와 풋풋한 매력은 패션 모델로 시작해 영화 허브, 아천촌 7와 그림자 살인, 2009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그녀는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배우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연예계는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조선은 당시 그녀가 연이은 오디션 탈락으로 자신감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인 배우로서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는 그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마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미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2009년 4월, 우승연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그녀의 일기장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짧은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던 죄책감과 고독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은 불과 한 달 전 장자연의 사망과 맞물리며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OSN의 14주기 보도는 신인 배우의 불안정한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하며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우승연은 성공의 정점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신인들처럼 꿈을 줬다 좌절의 벽 앞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우승연의 사례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연예계는 톱스타의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그 뒤에서 수많은 신인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오디션 탈락, 계약 불안, 끊임없는 비교는 신인 배우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2024년 엑스포츠 뉴스는 연예계의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승연의 비극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일부 소속사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신인 배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연예계의 성공은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 이 질문은 우승연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승연의 비극은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이 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웠고 그 싸움에서 지지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예계는 스타를 만들어내지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없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우울증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불안정성과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2009년 당시만 해도 연예인의 정신건강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인 배우들이 겪는 압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예계는 꿈을 좇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우승연이 오디션장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는 매번 새로운 희망을 안고 문을 열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그녀를 지탱할 힘은 사라졌습니다. 일기장에 남긴 미안하다는 말은 가족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꿈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그 꿈이 덧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우리가 외면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승연의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꿈을 줬던 수많은 신인들의 좌절과 고립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의 비극은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꿈을 지켜줄 시스템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기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스타는 어떤 고통을 안고 있었을까요? 탑3 설리, 자유를 향한 저항의 아이콘. 2019년 10월 14일 걸그룹 FX의 설리는 25세의 나이에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세에 데뷔해 K-팝의 정상을 누비던 그녀는 밝은 미소와 독특한 매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아이돌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브라 선언과 페미니즘 지지 발언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고 이는 그녀를 자유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악플과 비난의 표적이 됐습니다. OSE에는 그녀가 악플의 밤에서 겉으론 웃지만 속은 무너진다고 밝힌 순간을 보도하며 그녀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설리의 비극은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버 폭력의 잔혹함과 사회적 편견에 맞선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이면의 싸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설리는 2009년 FX 멤버로 데뷔해 라세, 추 같은 곡으로 전 세계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배우로도 활동하며 드라마 호텔 델루나와 영화 해적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죠.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2017년 SNS에 올린 노브라 사진과 여성의 옷차림은 개인의 자유라는 발언은 보수적인 시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 사건을 사회적 논쟁의 불씨로 보도하며 그녀의 솔직함이 양극화된 반응을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용감한 페미니스트로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공인의 도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쏟아진 악플은 변태, 주의 끌기 같은 모욕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악플은 설리의 삶을 점점 옥죄었습니다. 2015년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녀는 2017년 FEX를 탈퇴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2019년 JTBC 악플의 밤에 출연해 악플을 직접 읽으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웃음은 강인한 만큼이나 연약했습니다. 곁으론 웃지만 속은 무너질 때가 많다. 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온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그녀는 자택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 없이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는 그녀의 심경을 담고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 국민적 애도를 불러일으켰고 설리 효과라 불리는 사회적 변화를 낳았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예 뉴스 댓글창을 폐쇄하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설리의 사례는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2023년 OSN의 4주기 보도는 악플러 처벌이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그녀의 죽음이 남긴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2024년 악플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그녀가 싸웠던 싸움의 작은 승리였죠.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설리의 자유로운 태도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공인으로서의 도발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지만 그 목소리는 익명의 비난 속에서 묻혔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설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설리의 비극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연예계는 스타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강요하며 그들을 판단하는 대중의 시선은 가차없습니다. 2024년 스포츠조선은 설리의 죽음은 연예인의 정신 건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악플 규제법은 여전히 미흡하고 연예인을 보호할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설리의 사례는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라인 문화를 돌아보게 합니다. 익명의 키보드 뒤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설리가 악플의 밤에서 악플을 읽으며 웃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 미소는 강인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후 그녀는 스태프에게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절박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유를 외쳤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홀로 비난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그녀를 지켜준 이는 누구였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기보다 판단하는데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설리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온라인 폭력에 맞서 싸운 한 사람의 용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웠지만 그 목소리를 지켜줄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그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이 질문은 또 다른 스타의 비극과 연결됩니다. 탑티, 정답인 국민 여동생의 고독. 2007년 2월 10일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배우 정다빈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시트콤 논스톱과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로 전국의 밝은 미소를 각인시켰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 그녀는 깊은 우울과 고독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녀의 마지막 미니홈픽을 마침 복잡해서 죽을 것 같았다를 인용하며 그녀의 혼란과 절망을 전했습니다. 정다빈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환경이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다빈은 2000년대 초반 20대의 풋풋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논스톱의 대학생 역할로 청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옥탑방 고양이에서는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그 빛나는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이후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이전 같은 반향을 얻지 못했고 소속사와의 갈등은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당시 그녀가 소속사의 무관심과 계약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연인과의 이별은 그녀의 마음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때 모두의 사랑을 받던 국민 여동생은 윤, 어느새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밀려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9일 사망 하루 전 정다빈은 미니홈피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 미칠 것 같았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이 글은 그녀의 혼란과 절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끝내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그녀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가족들은 충격 속에서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2000년대 후반 연예계에서 잇따른 비극적 사건들, 특히 한 달 뒤 장자연의 사망과 맞물리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다빈의 사례는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톱스타의 자리는 화려하지만 그 자리를 잃은 뒤 찾아오는 상실감은 치명적입니다. 그녀는 성공의 정점에서 내려온 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2023년 OSN의 16주기 기념 보도는 연예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연예계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무관심과 경쟁의 잔혹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정다빈의 비극은 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연예인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까지 개인의 책임일까? 연예계는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 속에서 스타들을 밀어내고 그들이 무너질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정다빈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애썼지만 결국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을 얼마나 소홀히 다루는지 보여줍니다.
2024년 스포츠조선은 그녀의 17주기를 기리며 연예인의 고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정신건강 지원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정다빈의 미니홈피를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팬들과 소통하던 그녀의 글은 늘 밝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글은 달랐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는 문장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웃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 그녀를 안아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칭은 그녀에게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짐을 홀로 지고 무너진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정다빈의 비극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찾아오는 고독의 무게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연예인의 정신건강, 우리가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연예계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는 또 다른 스타의 고통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탑 1. 구하라, 디지털 범죄와 악플의 희생자.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구하라는 28세의 나이에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사랑받던 그녀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구하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디지털 범죄, 악플, 그리고 연예계의 무관심이 얽힌 현대 사회의 잔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고통, 그리고 남긴 유산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로 데뷔해 미스터, 루팡 같은 곡으로 K-팝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스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2018년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최종범과의 갈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협박했고 이는 디지털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 사건이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고 보도하며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겪은 공포와 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구하라는 용기를 내어 최종범을 고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쏟아진 2차 피해는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19년 5월 구하라는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절친 설리의 사망 소식은 그녀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설리와 함께 악플의 고통을 공유했던 구하라는 SNS 라이브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41일 만에 깨졌습니다. 11월 24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올린 잘 자라는 셀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악플, 디지털 범죄의 후유증,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구하라의 비극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버닝썬 게이트에 실마리를 제공한 용감한 제보자였습니다. 2024년 머니투데이는 그녀의 자택 금고 도난 사건 사망 50일 후 발생, 이 버닝썬과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진실이 묻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그녀의 죽음은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2024년 8월 친모의 상속 요구로 촉발된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죠. 구하라의 사례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인의 책임인지 개인의 자유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디지털 범죄와 악플은 그녀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핵심 혐의인 불법 촬영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범죄 처벌의 한계를 보여줬죠.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굽니다. 구하라가 마지막으로 올린 그 셀카를 기억하세요? 무대 위 그녀의 밝은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그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지만 그건 어쩌면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버닝썬 제보를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 그녀는 홀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외로운 싸움은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구하라의 비극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싸운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그녀를 지켜준 이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연예인을 그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10명의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구하라의 디지털 범죄와의 싸움, 정다빈의 고독, 설리의 자유로운 외침, 장자연의 폭로, 그리고 한채원의 잊혀진 목소리까지. 이들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빛났지만 악플, 권력 남용, 연예계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 소홀함, 사이버 폭력의 잔혹함, 그리고 연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구하라법의 통과, 댓글창 폐쇄 같은 변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들의 아픔은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 사람의 선택이 낙인으로 순간의 실수가 비극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예인의 고통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입니다. 이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과 따뜻한 시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교훈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유명 예술가들의 운명을 구독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